포탄의 굉음과 총성 공포, 그리고 헬기 소음까지 전쟁터에서나 있을 법한 위협에 무려 60여 년 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인데요. 수성사격장은 민가와 불과 1km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국방부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운영 논란, 갈등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사토론에서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진행을 맡은 박세아입니다. 이 수성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대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정석준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석준입니다. 네, 그리고 허종수 포항시 민간군 협력관이십니다. 예, 포항시 협력관 허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국방부에도 참석을 요청드렸지만 불참을 통보해온 점 토론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1965년 포항시 장기면에 수성사격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훈련들이 이루어지는 시설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수성사격장은 해병대 제1사단이 운용하고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주거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군부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병영 시설과 그에 수반되는 것이 교육훈련 교장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늘과 실이 같이 간다는 개념이죠. 무기를 가진 부대가 훈련 교장 시설이 없으면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훈련을 못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해병대 제1사단이 이제 6.25를 거치면서 1959년도에 경기도 금촌에서 이 포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9년도에 포항 이전을 하게 되면서 훈련장 시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개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965년도부터 운영하게 된 것이 이 수성 사격장, 공용화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뭐 훈련을 어떤 사격을 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부대가 운영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군 해병대와 그리고 미 해병대 해군이 캠프 무적에 주둔을 하고 있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그 중군사 도시고 실병력만 하더라도 15,0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사격장에 이제 사격을 하는 부대는 해병대 제1사단을 비롯해서 교육훈련단 군수단이 있고 또 해군은 K3 비행장을 관할하는 육항공전단과 또 포항항을 지키고 있는 해군 포항항만방어대대 그리고 이제 해군 포항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포항 이 북구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육군 54단 내야 장사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군은 호미곶에 우리 방공망을 관할하는 방공포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부대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용화기가 여기서 수성사격장에서 사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단 입장에서도 실무자들이 사격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참 우리도 훈련을 소화를 못하는데 이게 대부대들이 특히 주한미군까지 와서 되겠느냐 하고 참 난감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올해 대충 알아보니까 사격 훈련을 60%밖에 소화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 입장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여러 훈련들이 수성 사격장에서 60여 년 가까이 지속이 되온 건데요. 그렇다면 이 사격장 인근 장기면 주민들의 피해 어느 정도 되고 또 주민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장기면에는 옛날부터 그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조선시대에 장기 업성을 비롯해서 봉화할 때 그다음 저 해안에 있는 그 유적지 각종 유적이 산재해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지역인데 조선시대에 220명의 유배인들이 장기를 거쳐간 유배촌도 지금 최근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국가에 정말 그 충성을 하는 그런 보수적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포항 오천에 해병대가 주둔하면서부터
그 후에 1965년도에 장기면 수성리 일원에 사격장과 훈련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넓은 장기천에서 125mm 포를 쏜다든지 그 위에 있는 동학산 밑에서 박격포를 쏜다든지 또 소총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와서 근래는 장비가 대형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포성이 커지고 소음과 진동이 극심에 달하게 됩니다. 달하게 됐고 또 점차적으로 군용지를 계속적으로 확대 수용함으로써 장기면 곳곳에 군용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송 사격장 안에는 360만 평의 군용지가 있고 그 외곽 지역에 장기면 곳곳에 약 한 150만 평 정도의 군용지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적, 환경적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네. 있고 또 그 포사격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 축산인들이 겪는 피해는 이만저만 피해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축산 농가들이 장기 지역에는 200여 호가 있고 한우가 6천만 그 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 임신을 시키면은 일정한 기간이 끝나서 그 임신이 되어야 되는데 포사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놀라서 유산이 된다든지 임신율이 떨어진다든지 또 비우는 소 정체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피해. 그다음에 탱크가 장기천에서 그 왕복 8km 구간을 기동 훈련을 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먼지와 매연을 일으켜서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쌓여서 작물의 착화율이 떨어진다든지 네.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한이 없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피해들, 힘든 부분을 오랜 기간 참고 지내오신 건데요. 이 허종수 협력관은 포항시에 소속된 민간군 협력관으로서 이런 군부대 관련한 갈등 관리의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또 해병대 출신으로 군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를 그동안 어떻게 보고 관리해 오셨는지요? 예, 저희 시에서 느끼고 있는 아까 정석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 지역 주민 피해 뭐 크게 좀 한 4가지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많다 보니까 정신적 트라우마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이동에 따른 그 먼지 소음, 먼지 공해 그리고 교통 체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뭐 사격 포고문을 해서 갖춰오고의 유산이라든지 창문의 뒤틀림, 민가가 흔들릴 이런 정도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격장 주변에 사실 개발 제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가 하락이라든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면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그런 그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산불이 발생해서 참 피해가 살림 피해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뭐 지역적 주민들 피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면 종합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핵심적으로 이제 2가지가 뭐냐면은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대규모 양식 가공업으로서 동해안 최대 수상 기지를 갖다가 장기면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코사다밸리라는 이 관광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규모 리조트 등 이 숙박 시설과 이제 골프장 그리고 테마파크 등으로 해서 위락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2가지의 큰 사업을 앞두고 현재 수성 사격장 이것만 있는 것으로도 유해 요소가 되는데 여기에 주한미군 헬기 사격까지 전후반기로 2개월씩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자초될 수가 있고 또 설령
시행이 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막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장기에는 또 이 블루베리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면에서 이 구룡포까지 참 그 해안 그 31번 국도가 있습니다. 이 천혜의 그 해안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거기에 둘레길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또 장기면에서 오천까지 국도 929호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거 일부 4차선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전 구간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해안 경관도 조성이 되게 되면은 포항으로의 또 호미곶으로의 접근성이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 있는 관광객이 포항으로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따라서 사격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개발이 제한을 받는데 1년에 전후반기 2개월씩 아파치 헬기 사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주 경제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손실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국방부에 이미 전달하고 이 계획을 철회해달라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장기면의 발전은 뒤로 한 채 현재 장기면 주민들은 수성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최근에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판을 가지고 네.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최대한 네.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일 것 여기가 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성 사격장입니다. 수성 사격장인데 이 내면적이 360만 평입니다. 만 평이고 요 파란 부분 산설이, 그다음에 세계 사격장, 여기에 방산 앞에 부대 대진리, 여기에 해군 육전단 그 헬기 구조 훈련장, 해안 초소, 이런데 곳곳에 보시다시피 이 군용지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전체 장기면의 군용지 면적이 510만 평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격장 훈련이 수성만 있는 것 같으면은 이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해서 주민들 생활 향상이나 소득 증대 사업을 해서 아까 우리 협력관님 말씀한 대로 이 해안에다가 해안 쪽에 신창립 현해 그 들판에다가 스마트 양식장 조성하고 이 두원 개원리에 위락단지인 코스타밸리 위락단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농해 소득 올리면서 소득 경제 사업을 해내서 주민들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할 수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곳곳에 파란 부분은 군용지입니다. 곳곳에 군용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네. 어떤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서 군용지 주변에는 지가가 또 오르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국민원 때문에 무슨 사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피해를 우리가 60년 동안 저희들 보면서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여기다가 그 아파치 헬기 훈련을 여기 없어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기 지역 주민들은 이제는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생존권 차원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성 사격장이 협소해서 이 자체 안에서 포사격을 모합니다. 모해서 산설이 사격장에서 포를 쏘서 여기다가 떨어뜨립니다. 목표물을 여기다가 두고 여기서 쏘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산설이 마을에 유탄이 떨어진 적가 덜 있었습니다. 있었고 민원 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성 사격장에 아파치 헬기가 와서 사격하려는 것은 도저히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수성 마을 앞에 이 양포 항구입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불과 이 수성 사격장에서 1.5k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 사격장에서 그 타겟 사격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선회를 해서 수성 마을 상공에서 목표물을 보고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할 때 이 유탄이라든지 도비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수성리 마을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읍내리 임종리인데 여기는 면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면인데 여기에서 불과 2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접해 인구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면 수성리에 아파치 헬기 사격장이 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아파치 헬기 사격장을 막아내야 되고 앞으로 또 나아가서 수석리 사격장을 폐쇄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주민들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전과 이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치 헬기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 무게만 해도 8톤짜리입니다. 8톤짜리인데 그 위력이라는 것은 이미 이란전이나 이런 데서 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양쪽에 30mm 그 기관포를 장진을 해서 연발로 1300발을 싣고 상공에 떠서 그것이 회전하면서 목표물을 사격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이 되므로 이거를 우리가 일반 포사격도 우리가 60년 동안 겪었지만은 그 겪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포천에 있는 연평 사격장, 노드리게스 사격장에 미군 훈련 한국이 사격 아파치 헬기 지정 사격장입니다. 지정 사격장에 있는 그 훈련하는 아파치 헬기가 이곳까지 와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실 것이고 포항시나 아마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공조를 해주리라고 믿고 지금도 잘 협조를 해주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장기면 주민들은 수성의 사격장 안에서 가서 다 무덤이 되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에는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소음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현황판을 들고 제가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 사격장의 거리가 우리 주민들 밀집 지역하고 상당히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격 훈련을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하면서 아파치 헬기가 선회를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굉음입니다. 굉음이고 거기다가 실탄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음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폭언과 굉음입니다. 그 집에서 농장에서 논밭에서 일을 하는 주민들이나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쉬고 있으면은 그 굉음 때문에 도저히 어떤 휴대폰 전화도 못 받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못할 정도의 굉음이 일어나고 또 굉음뿐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난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 굉음과 폭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골의 열악한 주택이 균열이 되고 흔들림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가 되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에서 원래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성 사격장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 갈등이 거세진 상황인데요. 이 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정확히 어떤 훈련이고 또 이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 포항으로 내려온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송 사격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이렇게 주둔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정협정 규정에 의해서 훈련 여건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주둔을 하는데 훈련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1953년부터 그러니까 6.25가 이제 끝나면서 국방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1953년부터 이제 경기도 포천에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전용 훈련장으로 이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3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거의 67년 아닙니까? 네. 왜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사격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2018년 10월경에 주민 반발에 의해서
이 아파치 헬기 사격을 이제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 헬기 사격만 중단하고 다른 학기는 거기서 계속 사격을 하는 거죠.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훈련장을 헬기 사격장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작년 이제 19년 초부터 이제 수송 사격장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전혀 저 해병 1사단이나 우리 시나 장기면민한테 사전 협의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지시 개념으로 해서 여기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헬기 사격 방법은 어떠냐 하면은 아까 뭐 정석준 전님도 그 아파치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이건 우리가 1년에 2번 수송 사격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한 번 할 때 한 달, 그 4주조 휴일을 빼고 나면은 그럼 1년에 2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로드리게스 훈련자 사격을 못 하니까 2019년도에는 전반기 4월 달, 그다음에 후반기 10월 달에 이미 2번을 했고 올해는 이제 6월 달에 한 달간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후반기는 10월 달에 계획되었던 게 이제 수년되어 가지고 올 이제 11월 16일부터 이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격 방법이 보면은 이 아파치 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하력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위용에 대해서는 우리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30mm 기관포와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제 히드라라는 그 로켓포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북괴군 전차 8대를 한꺼번에 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대대 같으면은 200몇 대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과 기관포 이런 것들을 다른 헬기하고 틀려서 이 기동을 하면서 사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격장 입구, 그 양포 해안으로부터 사격장을 입구를 향해서 기동을 하면서 기관포라든지 사격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헬기가 엄청난 일반 헬기보다의 소음이 2배가 되고 또 여기 하력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이 엄청 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할 수 없느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도 그 한국군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으로 도입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경기도에 이천에 그 비성 사격장이 있는데 육군 항작사에서 거기는 사격을 못하고 사거리가 짧다는 핑계를 대고 여기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군은 이렇게 이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조종사가 연 한 64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기준.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면은 봉급을 깐다든지 예를 들어 진급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해당 지휘관은 그런 조합미군 사령관은 이 여건을 어떻게든지 충족시키려고 국방부를 압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예. 그야말로 국방부에서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온 상황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던 경기도 포천에서 3년 전 이 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 중 사격한 총탄이 민가에 떨어져서 미군 사령관이 공식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수성 사격장도 마을에서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격 훈련장 위치로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성 사격장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이 가지고 있는 전 공용화기 사격장, 개인화기 사격장도 마찬가지죠. 건설 당시에는 물론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네. 민가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역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민가가 이제 근접해질 수도 있고 또 헬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조종사의 실수도 안 생길 수 있다고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포병이나 곡사기 사격을 할 때도 조작병의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생기는 거고요. 또 안 그러면은 이 탄약이 또 흔히 이야기하는 결함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낙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표적지를 정확하게 쏘았지만은 또 이제 그 비탄지에 바위나 돌멩이가 있다면은 그게 파편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 사격장이 100% 안전하게 건설하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수송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는 해병대 자체 사격장으로 건설을 했다가
자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육군이 합류하고 해군이 합류하고 이러한 합동군 사격장으로 다시 변모되고 그게 다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주한미군 또는 미 해병대는 사격을 같이 해가 연합군 사격장으로 이렇게 이제 연합훈련 사격장으로 변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면 왜 굳이 수송 사격장에 아파치 헬기 사격을 여기서 해야만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한 게 아까 우리 한국에도 아파치 헬기 부대가 있으니까 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 우리 한국군 공격 헬기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용으로 쓰는 게 아까 경기도 이천에 그 비성사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왜 제시를 안 했냐? 국방부에 거기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미군 측에서 사거리가 짧다는 등 이런 핑계를 대면서 부적합하다. 수송 사격장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송 사격장은 주변에 높은 산도 없고 또 기동하면서 사격하기에 앞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수송 사격장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 민가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불안감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현황판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성 사격장의 그 지대가 협력관 말씀 맞다나 산악 지대가 낮고 또 주민들의 민가와 근접거리가 가깝고 또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아파치 헬기 훈련하는 장소는 미군 측에서 본다면은 적합할지 모르지만은 그 주변의 상황을 본다면은 주민들의 상황을 본다면은 아주 열악하고 그거는 훈련 장소로서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성 사격장은 소형 포의 훈련 장소, 그 다음에 소형 화기의 훈련 장소이고, 이지 대형 아파치 헬기 같은 대형의 군 장비가 항공에서 지상으로 보면서 훈련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경기도 포천의 영평사격장, 노드리게스 사격장 현황을 잠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포천이 여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휴전선하고 얼마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이 위치는 여기인데 창수면하고 영북면하고 또 영종면하고 요 3개 면의 가운데 딱 걸쳤어요. 이 위치에 있어요. 위치에 있고 또 이 산 훈련장 사격장의 위치가 지상 7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고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찍이부터 주한미군 지정사격장으로 지정되어 왔었습니다. 네. 왔었고 민가로부터 이 사격장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은 8km를 가야 되고요. 직선 거리는 한 5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민가와 아주 멀리 떨어지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자기면 수송리 네. 사격장에 이 위험한 협소한 곳에 아파치 헬기 사격장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치적인 어떤 사정황이 있었지 않느냐. 남북한의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에 어떤 감안된 것이 아니냐.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 문제를 호소한 시점이 지난 2월입니다. 지금 8개월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방부와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과정 어떻게 호소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장기 수송 사격장에 관한 문제나 장기면 군용지에 관한 문제, 장기면 전체의 훈련 관련된 문제는 저와 장기면 주민대표가 수시로 해병 1사단장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논의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난 2월 달에 수성리에 예고 없이 실시한 아파치 헬기 사격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폭발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들 전체의 어떤 최대의 관심사로 지금 이슈화돼서 주민들의 반대 대책 투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지난 그 7월달에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장기개발자문위원회가 추측이 되어서 장기개발자문위원회는 장기면 전체의 각종 기관단체, 사회단체, 장들로 구성된 장기면의 어떤 주민을 대표성을 가진 그런 단체입니다. 네. 장기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추측이 되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다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탄원서를 작성해서 주민들 3일 만에 주민들 4,100명이 살고 있는데 3일 만에 2,0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회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국방부에 제출할 때 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그 차관을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면담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때에 국회에서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어서 장 차관이 국회에 갔다 하길래 어차피 저희들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간담회를 해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김병욱 의원 지역구 의원 사무소에서 김병재 의원을 모시고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같이 논의를 해서 양쪽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고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들도 같이 끝까지 투쟁을 해서 어떤 막아내는데 역할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거기서 서울 국방부 장관을 초청해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분이 직접 오지는 않았고 박재민 차관을 김병욱 의원 사무실로 보냈더라고요. 보내서 그 박재민 차관하고 김병재 의원, 김병욱 의원이 임석한 자리에서 우리 대책위원회 임원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내려왔고 또 그 갔다 와서 수석리 사직장 앞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항의 집회도 했고 또 시장 방문을 했고 일사단장 방문을 했고 또 지금은 그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청원서를 내일 모레 5일 날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청원서에는 반대 대책위원회 임원들과 또 장기 지역의 25개의 사회단체 장과 또 33개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서명 날의를 받아서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고 올라간 김에 청와대 앞에서 또 국방부 앞에서 또 저쪽에 국가권익위원회 앞에서 우리가 소규모 집회까지 하고 올 계획이며 네. 또 11월 10일 날 장기 지역에서 100대의 차량에다가 만장과 현수막을 꽂아서 포항시 전역으로 우리 순회를 하면서 이동 시위를 할 계획이고 그날 10시 반에 시청 앞에서 집결해서 대형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장기면 주민들 강경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요? 예, 사실 뭐 조금 전에 정석준 전 의원님이 반대대책위의 참 위원장 자격으로 활동하시고 반대대책위 그간 활동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을 네. 드리면서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또 두 번 다시 드립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인데 네. 사회자님 시간만 조금 더 할애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예. 최대한 간략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장기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강덕 시장님도 관련 부서장 대책회의라든지 또는 지역국회의원 그 협조 요청이라든지 또 반대 대책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해결하자 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참고로 지난 7월 달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이주와 관련해서 용역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 입은 수송기만 한다 그러길래 이러면 안 된다. 장기면 전체로 확대해라 해가지고 국방부 얘기해서 관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경에는 국방정책기획관, 뭐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육군 소장 계급인데 이 대한민국 훈련교장을 전담하는 기획관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방문했을 때 조목조목 반대 의사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7가지 정도 되는데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는 29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정식으로 우리 항의 공문을 갖다가 발송을 해가지고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에 실무자들이 국방교육 훈련 정책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은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정책기획관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이강덕 시장님이 한 7가지를 요약해가지고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걸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첫 번째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은 민원에 의해서 사격을 못하고 아파트 헬기 사격을 일방적으로 수송사격을 결정해가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의견도 묻지도 않고 다시 말해서 포천은 못하고 수송사격장은 우리 포항시는 괜찮다 하는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포항시 52만의 시민을 갖다 우롱하는 처사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고 강력 의사를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포항시는 육해공군 해병대와 주한미군이 아니고 미 해병대 캠프 무적 이치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라고. 항상 민간군 갈등 관리가 상존해 있는 적색 경보구역이다. 제가 이제 지역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 마린원 사업, 항공단 창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포항공항 거기에는 우리 민간군 갈등 협의회가 지금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저 북쪽으로 보면 포항시 북쪽의 송라, 하진리 해안을 보면은 거기는 육군 휴양소 철거 관련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54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수송 사격장은 뭡니까? 65년도부터 55년 동안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 여태까지 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발생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그런데 아파트 헬기 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사기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분노케 하지 마라 하는 걸 두 번째 또 시장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 케미의 훈련이라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유사시 정원은 한미연합 훈련을 우리가 해병 1사단하고 중대급 대대급 연 10회 여기 훈련을 하고 또 수송사에 사격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독성리 해안, 조사리 해안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한미연합 상륙훈련 지금은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훈련을 연합으로 잘 안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단독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1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6.25 이후로 계속 우리는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왔는데 지금 아파치 헬기 사격 하나 때문에 장기 면민들이 수송 사격장을 폐쇄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폐쇄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포특사 있는 부대들이 어디 가서 사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포항시와 포특사의 이 안보의 기본 틀이 흔들린다. 이거 빨리 철회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여기에 정말 정부 정책 잘못으로 포항 시민을 갖다가 더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2년 전에 우리 포항시를 뒤흔드는 지열발전소 때문에 지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 산자부에서 정책 수립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자연적으로 발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라고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법이 제정돼가 지금 피해 조사하고 보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자부 정책도 잘못되고 우리 포항시를 흔들어 놓고 또 이번에는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잘 사격하고 있는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에다가 수송 사격장 때문에 또 남부 전체를 갖다가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냐? 정부 정책 잘못으로 우리 포항시를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아 말아달라고 하고 강력 요구한 부분이 이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장기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적 손실, 이거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해병대 마리는 항공단 이제 부대가 창설되고 나면 거기에도 공격 헬기 부대가 10여 대 생깁니다. 정확한 대수는 지금 언급할 수 없지만 그게 되면 결국 어디서 사격이 되겠습니까? 수송 사격장에 사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마리논 공격 헬기도 수송 사격대 사격해야 되는데 아파치 헬기가 사격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대 사격장도 활용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장기 면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우리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도 우리 갈등 관리 잘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에 이러한 전국의 롤 모델 아니냐. 이걸 갖다 포천시에 빨리 전파해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해서 아파트 헬기 사격을 기존대로 거기서 하도록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가 강조한 부분이니까 네. 시장님 대신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입장들을 국방부에 전달을 하신 거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수송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 의식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조사를 반대했다고요, 위원장님. 주민 의식 조사의 목적이 네, 이제 이주 목적이고 또 아파트 헬기 사격의 어떤 목적을 둔 이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주 의식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 의식 조사의 어떤 목적에 주민들이 그 의견이 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 헬기 자체 사격의 여기서 안 돼야 되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포사격도 여기서 앞으로는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존권 차원에서 전체적인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따름이지 수성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보상을 해줘서 그 후속 조치로서 수성이 상공에서 아파트 헬기 사격을 위한 주민 의식 조사는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네. 저 수성 사격장 면적이 360만 평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노드리게스 그 연평 사격장은요, 포천에 있는 노드리게스 연평 사격장은 510만 평입니다. 510만 평이고 또 바로 그 밑 옆에 있는 영북면 산장내에 있는 성진 사격장은 650만 평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산지 구릉지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민가에 많이 떨어져 있는 미군 전용 훈련장, 육군 전용 훈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건이 열악한 우리 수성이 사격장까지 와서 사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수성이 사격장, 장기 포항 수성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격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 목표지를 사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거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민가 상공까지 선회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위치고요. 두 번째는 반경 2, 3km 안에 양포리, 또 장기면, 읍내리, 임중리, 마현리 등 인구 밀집 지역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또 수성 사격장은 평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지에 있어서 그 소음 진동이 민가들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장기면에는 지금까지 해온 역사적인 유적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은 앞으로 아까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호미곶 반도의 이 장기 해안까지 국가공원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만 400억의 국비를 들여서 장기면에다가 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개원두원리에다가 60만 평을 지금 이미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위력단지 코스트밸리를 조성해서 거기에 우리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또 그 포항 장기 수성 사격장에 헬기 사격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뜻에는 해병 1사단에 어떤 기여가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태성 그 해군 그 사단장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미관님 말씀하신 대로 1사단에는 헬기 항공대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마리온 헬기 24대가 일개 대대로서 창설이 됐는데 이미 11대가 확보됐고 앞으로 13대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공영역 마리온 헬기 24대가 어디서 사격 훈련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번 기회에 장기 수승리의 아파치 헬기 사격장이 고착화된다면은 1사단의 헬기 항공대대도 결국 거기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같이 국방부와 같이 공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1사단 측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주민 이주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도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은 장기면 수승리 주민 이주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주만 시켜서 해결된다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소규모 수승리 사격장 안에서 모든 사격이 종전대로 소형화기라든지 또 뭐 자동 공용화기를 가지고 수승리 사격장 안에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수승리 마을 주민을 이주시킴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향후 항공기 즉 아파치 헬기가 그 상공에서 선회하면서 사격을 한다면은 이거는 장기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고 또 포도 옛날에 장기천에서 사격하던 105mm 포가 요즘은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155mm 대형포 그다음에 자주포 탱크가 얼마나 대형화가 되었습니까? 그 포를 가지고 사격을 함으로써 종전과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포 소음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아파치 헬기 사격 중단은 물론이고 수소 사격장을 폐쇄를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면서 강력하게 폐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국방부와 주민들의 입장차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정석주 전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해병대 항공단 찬성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우려를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조금 그 이제 해병대 항공단 창설은 사실상 그 병력 수송용 그러니까 상륙 수송 헬기가 대부분이고 그걸 이제 엄호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공격 헬기가 이제 부대가 조금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 수송 헬기는 사실상 수송 사격장에서 사격을 할 이유가 없고 네. 공격 헬기 이제 부대가 이제 수송 사격장에서 사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분을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제가 보완을 했던 네. 부분이고 지금 사실상 이 뭐 이주 사격장 폐쇄 이 참 간격이 좁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 반대대책에서 참 국방부까지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해서 거기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국회 이제 국방위 국감에서 여당 모 의원이 장기 면하고 포특사하고 상호 이전 교환을 하자.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국방장관님도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사실 이게 현실성이 이제는 없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그 발언을 한 보좌관이 여기 와서 현지를 보고 갔습니다. 보면서 사실상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봐지고 대구 K2 공항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십 년 걸려가지고 지금도 계획은 해놨지만 언제 추진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부터.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국책 사업에 준한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 봐지고 그렇다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간단할 것 아닙니까?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만 수송사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러한 우리 주민하고 포항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사격을 감행한 국방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빨리 철회를 하고 먼저 미군 헬기 사격을 중단한 다음에 민간군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네.
회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좋은 뭐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네. 국방부에서는 4개월 하면서 자꾸 협의체를 가동하다. 이는 안 되는 거죠. 네. 사격을 중단하고 경기도 포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단시키고 협의체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 사격을 중단하고 협의체를 가동해서 좋은 방안을 제출하면은 저희들도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이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기 전에요. 양측 마무리 발언을 듣겠는데요. 먼저 협력관님부터 앞으로의 대응 계획과 함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참 시간이 짧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참 다시 한번 반대 대책이 여기 정석주 전 의원님 계시지만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의 의견이 저희 시의 의견입니다. 저희 이강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갈등의 어음과 그 결자 해지의 정신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갈등이 뭡니까? 칡나무에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 아닙니까? 이거는 같이 심어 놓으면은 칡은 왼쪽으로 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기 때문에 서로 공매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원인데 사실상 이걸 갖다 같이 심어 놓더라도 공매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가만 쪽으로 가망은 나무를 갖다 풀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원인 제공을 한 국방부가 잘못된 정책을 빨리 철회를 하고 다시 말해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미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수송사격장에 사격을 안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관철 안 되면은 정말 저희는 대책과 같이 끝까지 관철시킬 노력할 것이고 참고로 이제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국방 차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기획관이 여기에 두 번 다녀가고 나서 국방부에 이제 자체 대책회의도 하고 주한미군 장성급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된 안을 가져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게 저희 요구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대책회의하고 합법적으로 11월 16일 날 계획되어 있는 수순 사격장을 이제 미군을 상대로 해서 사격장 출입을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든지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겠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 위원장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책위에서 국회 국방위 서른 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른 의원이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이 우리한테 물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책위원회 의원 한 사람이 해병 1사단과 장기면 전체를 바꿔서 사면 해결이 된다는 그런 참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 한 말이 그거 그러면 되겠다 그런 말을 단순하게 참 생각 없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기면 인구가 한 4천여 명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 만들어가 주민 이주 시기법에는 장기면 비워서 그거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국방부나 미군척이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주민만 이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터전이 옮겨져야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감안하지 않고 참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또 김종덕 그 국방부 과장이나 그 이두희 정책기획관 소장입니다. 그 부분이 또 다녀갔고 또 11월 4일 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민간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자 이래 합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하자 그래서요. 단 협의를 하는데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을 중단시켜 놓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에 사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답변을 안 주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예. 최대한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국방부의 저 시기에 정말 우리들이 실망과 안타까움과 배신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중단에 대한 장기면 그리고 포항시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장기면 주민들은 많은 훈련장과 또 해안 초소들로 인해서 지역 개발은 꿈꾸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성 사격장 문제는 단순히 민원 차원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장기면과 포항시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